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축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내외빈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제2회 중랑 청소년 꿈 축제에 참여하시는 청소년 여러분, 또한 축제를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과 중랑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랑구청장 유경기입니다. 중랑 청소년 꿈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잠시 10대로 돌아가서 추억의 교복을 입어봤는데요. 어떠세요? 교복을 입으니까 학창시절의 추억이 막 떠오릅니다. 그때는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 간식 먹는 시간이 제일 좋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마음껏 학교 생활을 못해서 올해는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항상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사전에 여러 차례 온라인 회의를 하고 오랫동안 연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멋진 축제를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랑구는 지역사회가 전부 힘을 모아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쉬기도 하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해서 공교육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에 완공되는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 진학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예술공간, 전용 공간 등을 마련해서 여러분이 학교와 동네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래 축제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오늘 제2회 중랑 청소년 꿈 축제로 힘들었던 시간은 싹 잊으시고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청소년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경수입니다. 드디어 오늘 제2회 중랑 청소년 꿈 온택트 축제 막이 열렸습니다.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축제 개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중랑 청소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길을 마음껏 뽐내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랑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중랑의 딸 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가 우리 중랑 청소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 중랑 꿈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축제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다 하십시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구들과 함께 시를 얘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과 함께 춤도 추고 게임도 하십시오. 여러분이 즐겁게 지내는 것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동아리에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동아리에서 춤을 추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BTS, 대한민국의 블랙핑크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좋은 소통을 하시는 분들은 저 서영교처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게임하면서 세계 디지털을 주도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은 프로게이머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빌 게이츠가 나오고 여러분에게서 알리바바를 만든 마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세계를 주름잡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중랑 청소년 화이팅! 중랑 꿈축제 화이팅! 안녕하세요. 중랑을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 중랑 청소년 꿈 원택트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직접 무대에서 만나고 친구들하고 부대끼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마땅한데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의 꿈을 막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끼를 막지는 못할 겁니다. 원택트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평소에 갈고 닦았던 것 마음껏 뽐내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그 꿈이 하나하나 더 현실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한 코로나19를 빨리 이겨내고 우리 중랑구가 더 발전하고 청소년이 더 멋진 희망의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 의장 은승희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줄 제2회 중랑 청소년 꿈 온택트 축제가 열려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자치 네트워크 모이자고가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축제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또래와 함께 교감하며 각자의 재능과 끼를 펼치는 중랑 청소년 꿈 축제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해 서울 장미축제,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와 같이 중랑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이번 중랑 청소년 꿈 온택트 축제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도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5분의 인사 말씀 영상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중랑 청소년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중랑 청소년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비전 선포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 류경기 중랑구청장님, 그리고 은승희 중랑구 의회 의장님, 그리고 서경수 교육장님, 그리고 중랑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도 역시 무대 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직원분들께서는 자리 배치 도와주시면.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온라인으로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외쳐주실 우리 중랑 청소년의 새로운 비전이 있는데요. 바로 꿈을 찾는 청소년, 자유로운 중랑입니다. 중랑구 청소년은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서 틀에 박힌 사고와 암묵적인 사회 편견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자신의 꿈을 찾아감으로써 중랑을 변화시키고 또 중랑구는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모든 분들 자리 배치가 되셨을까요? 네, 지금 자신의 앞에 지금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버튼 위에 이제 손을 얹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연습을 좀 몇 번 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꿈을 찾는 청소년 이렇게 선창을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자유로운 중랑 이렇게 외쳐주시면 그 마지막 자유로운 중랑의 구호에 맞춰서 힘차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꿈을 찾는 청소년. 네, 좋습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해주시면 더 화이팅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꿈을 찾는 청소년. 네, 좋습니다. 이제 연습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진짜입니다. 이제 여기 무대 위에 올라와 주신 분들께서는 자유로운 중랑에 맞춰서 힘차게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꿈을 찾는 청소년.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그중에서 중랑구청장님과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잠시 후 이어지는 무대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곧 고민을 말해봐요 토크쇼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무대 정리가 끝나면 바로 토크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부터 함께할 시간은요. 중랑 청소년 꿈 온택트 축제 고민을 말해봐요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청소년이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누군가가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해결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내 주변 어디에도 털어놓기 힘들었던 고민, 또 생활 속 발전을 위한 고민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토크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랑구 청소년들의 희망이시죠. 희망지킴이 류경기 구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서경수 교육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청소년의 마음을 대변해줄 백승경, 강지수 학생입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과 저희가 토크쇼를 함께 볼 텐데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고민들을 사전에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들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교육장님과 구청장님께서는 각각 과연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고민들 어떤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지 먼저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 우리 청소년들 어떤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고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좋죠. 고민이 참 많으시죠. 사실 뭐 청소년 여러분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저희 성인이 된 어른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누구나 고민이 많은데 특히 아마 청소년기에는 제 경험에 비춰봐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생각이 나요. 나중에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그 진로나 직업에 대한 고민도 있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지 뭐 이렇게 외모에 대한 그 고민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또 교우 관계, 가족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사실 뭐 여러 고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키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우유를 조금 더 열심히 먹었어야 됐는데 그럼 몇 센치 정도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육장님께 어떤 고민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경수입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 나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빨리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떤 일정하게 제가 어떤 수입을 얻어가지고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사실은 지금이 제일 좋은 때거든요. 공부하고 마음껏 친구들과 사귀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친구들 고민은 글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어떤 진로 선택을 할까? 또 대학 갈 때 또 고민이 많겠죠. 그밖에 또 혹시라도 친구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사귀는 과정에서 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또 남에게 또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걱정을 끼쳐주거나 또 남한테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경우에 친구랑 어떻게 잘 사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네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청소년 대표로 나오신 우리 두 분 청소년께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인의 현재 고민도 좋고요. 아마 내 또래 친구들을 보니까 이런 고민이 많더라. 누구보다도 가장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먼저 백승경 청소년부터 학생부터 어떤 고민들 주변에 많던가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곧 졸업을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대학교에 과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요즘은 전공을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이번엔 강지수 학생의 대답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위에 보면 이제 성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성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적. 와,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만 들어봐도요. 뭐 고민들이 종류가 뭐 꿈, 성적, 외모 뭐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지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에게 보낸 고민 상담 사연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해시태그로 정리를 했거든요. 키워드 함께 보실게요. 네, 6개 해시태그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내결, 내꿈, 중랑구, 하플, 남의 떡, 흥청망청, 코로나19, 인턴 꿈나무 이런 해시태그들이 보이는데요. 이 텍스트만 봐서는 어떤 고민일지 이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고민인지 하나하나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백승경 학생이 이 6가지 키워드 중에서 한 가지 한번 먼저 골라봐 주실까요? 네, 어떤 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중랑구 하플이요. 중랑구 하플.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왠지 중랑구에 어떤 맛집을 찾아주세요 이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중랑구 하플 어떤 고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 중 빼놓을 수 없는 중랑 청소년 센터. 한동안 못 갔지만 이제 다시 센터도 운영하게 되어서 자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센터에 모임 공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 공부도 하고 쉬는 시간에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죠. 구청장님 부탁드려요. 여기는 대답을 듣고 싶은 사람이 정확하게 명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공간 없을까요? 라고 여쭤봐 줬거든요. 예, 많이 있죠. 물론 많이 부족하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더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요. 청소년 여러분들 잘 가고 싶은 데가 많잖아요. 이렇게 또 청소년 여러분들끼리 어울리고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이나 면목 공간들이 있긴 한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우리는 왜 갈 곳이 부족하지 하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청소년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을 많이 지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1318 상상발전소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동아리 분 중에 참여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희망 유스나래라고 면목 38동에 하는 공간도 있고, 또 청소년 자율문화 공간이 면목 본동에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공간인데, 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운영비를 저희 구에서 좀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공간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이제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신내동의 딩가동 1번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최근에 열었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저희가 오픈을 했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거기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이어서 딩가동 1번지 2호점, 3호점을 계속 열 겁니다. 저희가 이제 면목동의 2호점, 묵동의 3호점, 해서 4호점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청소년 활동 공간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난달로라고 들어보셨죠? 저쪽에 덴마크나 이제 부쿠라파에서 문화 예술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거를 면목 본동 주민센터 옆에 저희들이 하나 지을 겁니다. 아예 아난달로 형식으로. 그래서 이걸 땅을 이미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지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문화예술 체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이제 운영하는 시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공간도 더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청장님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중랑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수 학생이 하나 골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내결 내꿈. 내결 네. 내꿈. 내결 내꿈 어떤 고민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결국 올해 초 기타리스트라는 꿈을 명확하게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길 원하세요. 제가 정한 꿈을 말씀드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의 장래의 선택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내결 내 꿈에 담겨져 있는 고민은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의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디자이너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 과연 내 꿈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답변은 우리 교육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뭐 영상에 보니까 영상에 나온 친구는 기타리스트라고 그러고 사회자님은 이제 디자이너라는데 누군지한테 모르겠고요. 네. 기타리스트, 네, 네. 기타리스트였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학생 본인의 어떤 꿈, 희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께서 어떤 기대하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불일치,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 모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커요. 예를 들면 훗날 여러분들이 컸을 때 좀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또는 이렇게 안정된 어떤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직업들을 많이 이렇게 원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의 직업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버전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뭐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게 유튜버거든요. 예전에 이런 직업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아까 영상에 나온 친구는 이제 기타리스트를 원한다고 하더군요. 글쎄요, 이제 일단 부모님께 지금 말씀드리기 전인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충분히 마음의 준비 또 나름대로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왜 기타리스트가 되려고 하는지 그런 꿈을 갖게 된 이유라든가 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겠다든가 그다음에 이 직업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지식정보 사회에서 이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 직업은 과연 나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직업에 대한 전망도 생각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잘 생각을 정리해서 부모님께는 일방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제가 기타리스트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런 기타리스트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라고 부모님과 함께 의논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단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어떤 앞으로의 그 설계랄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이 꿈을 이뤄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요.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장래 희망이나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어떤 자신의 적성 또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특기라든가 또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결정을 해야겠고 더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꿈은 아마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꿈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고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백승경 학생이 하나 골라주실까요?
저는 흥청망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청망청 어떤 고민인지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흥미를 가졌다가 오래가지 못해서 망쳐버린 취미생활들, 무료한 일상에 제대로 된 취미를 가지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재밌을지 나랑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제 일상에 활력이 되어줄 취미생활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흥미를 가졌다가 오래가지 못해서 망쳐버린 여러 취미 생활들, 뭐 저희도 이런 경험 많을 텐데요. 좀 나 즐거운 취미를 하나 갖고 싶은데 구청장님, 어떤 일상에 활력이 되어줄 좋은 취미 생활 없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취미 생활은 참 많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취미로 즐길 수 있는 게 뭐 많습니까? 오늘 그 청소년 꿈 축제잖아요. 여러분들 꿈을 꾸시고 그 꿈에 연결되는 취미를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서 즐기고 또 본인을 성장시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학생분께서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취미와 활동을 하는 게 본인이 즐거운지 그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러보시고요. 저는 이제 저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그런 취미 활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산에 갈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운동도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고 즐거움을 느낄 만한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신체를 성장시키는 그런 취미도 저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려서 태권도를 했습니다. 태권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탁구도 치고 뭐 이런 그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자랐고요. 바둑도 두고 이러면서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분야는 그 마음과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을 그 치유하는 마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책을 읽는 그 습관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 자존감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가장 좋은 그 취미의 분야가 그 예술과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아까 그 기타를 좋아하시는 학생도 있었고, 또는 여러 그 춤도 있고, 오늘 뭐 동아리 여러분들 많은 공연을 하실 텐데 그러한 그 예술에 참여하는 그런 취미 활동, 그런 분야나 또는 그 자연 가까이 가는 그런 취미,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강으로 갈 수도 있고 식물을 기를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그 자연 속에서 같이 취미를 할 수 있는 분야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그 예술과 자연을 통한 마음의 위로와 본인의 그 힘을 키우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그런 취미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취미와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청소년 여러분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 저런 분야 다 경험을 해보시면서 본인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분야 그걸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청장님께서 예술과 자연과 좀 가까이 있는 그런 취미를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셨는데요.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처럼 뭐 취미인데 작심삼일이 돼도 괜찮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취미들 뭐 며칠 해보고 재미없으면 또 다른 취미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도 되니까 여러 가지 취미들을 해다 보면 나랑 정말 딱 맞는 그런 취미를 곧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도 해결하러 가볼게요. 자, 우리 지수 학생이 나머지 또 하나를 골라줄까요? 네, 어떤 거 골라볼까요? 저는 남의 떡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남의 떡인데 어떤 고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이제 텍스트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봐 드릴게요.
최근 누군가와 저를 비교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성적도 외모도 환경까지도 비교를 하다 보니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남의 상황이 더 좋아 보이고 나보다 더 좋은 출발점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가끔은 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답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우리 어른들도 성인들도 사실은 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일을 하다가 또는 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구청장님 말씀하시는데 난 그만큼 잘 해야 할 텐데 하고 이렇게 걱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런 감정, 마음은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뭐 절대 부끄럽거나 뭐 어떤 그 우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래서 아마 그 제목도 남의 떡이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비교를 할 때 보통 옆에 사람 또는 다른 그 뭐 집단 모임 뭐 다른 국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어떤 평행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수평적인 수준에서 이제 많이 그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걸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 어제 나와 오늘 나는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생각이 나름입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다른 친구보다 좀 외모는 평범하지만 나에게는 뭐 커다란 눈과 아주 그 남들한테 그 큰 기쁨을 주는 어떤 미소가 있다든가 또 아까 뭐 구차장님께서도 이제 그 키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키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키 큰 친구들 보면 좀 부럽죠 사실. 근데 그런 불구하고 또 내가 키 큰 친구보다는 좀 동작을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움직임 이게 동선 같은 게. 그럼 나는 그게 더 어떤 운동을 할 때 좀 상대방을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동작을 더 내가 더 잘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위안을 갖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환경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가정 환경,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나에게 주어진 가정 환경도 역시 뭐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부하다 안 하다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던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가 주어진 조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내서 훗날 참 이렇게 어떤 자기 일하는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뭐 위인전 봐서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남을 비교하기보다는 자기 내면, 자기 자신과 좀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작년보다 나은 금년, 그리고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위해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예를 들면 외모 요즘 얼마나 그 성형수술이 발달돼 있어요. 내가 조금 내 외모에 대해 조금 어딘가 좀 부족함을 느낀다면 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뭐 성형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요즘은 성형수술을 통해서 외모도 한번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심리적으로도 더 남들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생각만 하면 입장만 좀 달리하면 얼마든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떡이 더 커 보일 수 있고 내 떡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 떡이 더 다른 떡보다 더 차별화가 돼가지고 남들에게 더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떡을 맛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이렇게 만들어내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네, 교육자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붙여도 될까요? 제가? 네. 예. 그 교육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그런 그 비교는 좋지 않느냐는 말씀도 주셔서 아주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그 우리 청소년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우리 성인들 어른들도
이 비교의 이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참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평생에 사실 여러분들이 숙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청소년 때 더욱 더 그 성적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감정의 변화를 느꼈던 기억이 저도 생생한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여러 뭐 직업이나 여러 그 진로나 그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비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비는요, 그 비참할 비자라고 합니다. 비가. 그리고 그 교는 교만할 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기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보다 또 못하는 사람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본인이 교만해지기가 또 쉽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반드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인간의 감정상 그 비교를 하지 않고 살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어떤 그 목표를 세우고 비교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동기부여와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 데도 더 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비교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는 교육장님 말씀 중에 정말 그 우리가 한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는 게 본인을 바라보는 스스로 한번 비교해보는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저도 한번 같이 보태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 남의 떡이었는데요. 이 키워드에 대한 두 분의 정말 좋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번엔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남아있는 키워드 중에서 인턴 꿈나무 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학생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인터넷에 찾아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5년, 10년 뒤 꿈꾸고 있는 직업들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이라는 좋은 시간이 청소년 인턴으로 생겼으면 좋겠는데 중랑구에서도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적어주셨는데요. 역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청소년은 이제 지금 진로의 그 체험을 그 청소년 인턴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학업도 하지만 자기 진로나 직업에 대한 체험을 인턴 과정을 통해서 미리 경험해보고 있다는 생각은 참 소중한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구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요. 우선 그 진로 직업 체험 센터를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망우역 앞에 저희가 그 진로직업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진로 직업에 대한 체험을 그 여러 기관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지금은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대단히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방종환 교육지원센터 지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그 상봉역 옆에 보면 건물이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죠. 그게 이제 7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한 6층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준공을 해서 5월부터 이제 운영이 들어가요. 거기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여러 분야의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해 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진로 직업을 다양하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그 아까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직접 그 현장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자원봉사의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9만 명이 등록을 해서 19,000명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분야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실비를 드리고 어떤 그 급료 형식으로 드리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 인턴에서 누리고자 하는 직업 체험의 또 현장 체험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직접 거기에 등록하셔도 좋은 기회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키워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코로나19거든요. 역시 고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저는 2020년도에 고등학생이 된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되었고 지금 저와 같은 학교로 온 몇몇 친구들과도 다른 반으로 나뉘게 되어서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적응을 걱정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갈 횟수가 줄어드니 친구들과 서로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학교를 고등학교로 옮겼는데 그동안 중학교에서 친했던 친구들과는 뿔뿔이 흩어지고 나도 이 고등학교에 가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고는 싶은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에 대한 조언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친구들 자주 이렇게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은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저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다 그 친구가 있어요. 사실 그 친구라는 의미는 우리 부모님, 뭐 형제, 친척 이런 분들도 우리에겐 굉장히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메꿔줄 수 없는 그런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을 친구들이 채워주기도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뭐 부모님께 좀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밖에 나갔을 때 친구를 만나면 친구한테 나의 속상함도 이야기하고 또 친구와 함께 놀면서 어떤 그런 좀 혼났던 기억도 빨리 잊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어쨌거나 하여튼 친구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등교 수업도 많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못 만나게 되고 특히 아까 영상에 나온 친구는 또 이제 고등학교 새로 진학을 해서 새로운 친구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나마도 그럴 수 없었다 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그 행동에 어떤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 접촉면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그 핸드폰을 통한 뭐 카톡방에서 어떤 그 좀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또 우리 반 담임 선생님께서 개설해 주신 또 우리 반 카톡방에서 또 전달사항을 들으면서도 또 나의 생각도 올리기도 하고 친구의 어려운 점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끼리 또 밴드도 만들어서 어떤 활동도 하는 걸 좀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이제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이제 줌을 이용한 그 실시간 수업을 하게 될 때 어떤 친구들은 이제 좀 아침에 잠자리에서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빨리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출석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빨리 그 친구한테 좀 문자나 전화를 해서 친구야 빨리 일어나. 그리고 지금 수업 시작했어. 같이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문자나 또 전화로 귀뜸도 줄 수 있겠죠.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밀접 또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있기보다는 아까 구청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좀 마음에 맞는 친구 한둘씩 이렇게 짝을 줘서 좀 자연으로 나가서 자전거도 좀 타고 아니면 좀 산보도 하면서 또 그런 자연 속에서도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온라인상으로만 사귀던 친구의 모습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또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여러분들의 그 우정을 더 깊고 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이 이렇게 중랑 청소년 꿈 온택트 축제 같은 이런 축제에서도 나오시면 또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좀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긴 했는데 혹시 여기 현장에서 즉석으로 고민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저희가 한 분 정도만 들어볼까 봐요. 혹시 나 좀 고민 있다, 요즘에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네, 저기 우리 저 끝에 까만색 입은 남자 학생인 것 같은데 자신 있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목고등학교 재학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김준영 학생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같이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한 게 어떤 청소년들의 올바른 문화, 네, 그 건전한 취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다룬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중랑구의 청소년 하면은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합니다. 저희가 뭐 골목길 뭐 곳곳에 담배를 피는 청소년 친구들이라던가 또 잠깐 이제 유튜브 라이브 지금 접속자 수를 확인해 봤는데 네, 39명에서 37명 정도가 접속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이는 부분에선 얼마나 이걸 누릴 수 있고 청소년들이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고 또 이게 형식적으로는 발전이 많이 됐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에 대해서 누릴 수 있고 또 건전한 취미생활, 네, 건전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와, 네, 우리 감사합니다. 준영 학생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구청장님께 좀 답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랑구 하면 뭐 골목골목에 뭐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중랑구 청소년 전체 이미지를 좀 좌우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온택트 축제는 아주 좋은 축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친구들이 같이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접속자 수가 기대에 못 미치니까 또 그런 것들도 아쉽고, 좀 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으면 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김준영 학생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청소년 꿈 축제 온택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많은 학생들이 지금 접속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저희들이 좀 더 알리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또 이게 이제 업로드를 시켜 놓을 테니까요. 시간이 가능할 때 또 들어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너무 바쁜 시기를 지금 다들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나무 떡이 커 보인다, 내 떡은 작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지금 우리가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골목길에도 뭐 청소년 담배 피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곳은 사실 중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죠. 어디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는 물론 이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이제 이해하고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랑구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또 학부모님 여러분, 또 선생님들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중랑구 구민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중랑구가 가진 자원과 자산과 자랑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부분을 우선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가진 역사 자원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여러 자연 자원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런 인심과 교류에 협력하고 하는 문화들, 이런 도시로서의 정말 다른 도시에 갖추기 어려운 우리의 자랑스러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골목길이라든지 이러한 도시 환경의 문제, 거리, 건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경제적인 또 일자리나 경제 기반, 또 교육 환경, 이런 등등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또 이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과 함께 그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그걸 해결책을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보고 같이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매주 제가 빼놓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요. 새벽에 나가 청소하는 겁니다. 골목에. 그래서 골목 청소를 해보면 매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담배꽁초입니다. 제일 1번이 그 치워야 될 것들이. 두 번째가 이제 전단지입니다. 돈 싸게 빌려드려요 뭐 있잖아요. 일수 월수 뭐 이런 거 그런 전단지 이런 게 참 골목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실천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덜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버려진 게 있으면 먼저 나서서 그걸 치워야 되고 결국 우리 주민들이 우리 손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이 도시는 더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겠고요. 지금 그 김준현 학생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 아까 이제 그 고민 상담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더 해결해 나가는 방안도 찾고 같이 열심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학생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그래도 오늘 정말 이 저희가 고민을 말해봐요 토크쇼의 시간이 정말 앞으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직접 우리 준영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이런 고민들을 듣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또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아마 한 번 더 우리 청소년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다짐들 아마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네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학생들도 함께 했잖아요. 오늘 들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뭐 한 가지 뭐 같은 또래로서 뭐 응원의 한마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보면 좋겠더라 뭐 조언도 좋고 어떤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먼저 백승경 학생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구청장님과 교육장님을 한 자리에 뵙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데 배워서 좀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새로운 답변을 얻으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좀 많은 정보를 얻는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저랑 같은 또래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두 힘을 내시고 힘든 시국이지만 이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시면 더욱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지수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네, 저도 구청장님과 교육장님과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저도 비슷한 고민들을 한참 가지고 있는 시기였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저희 고민 또한 해결된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 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말해봐요 토크쇼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과 교육장님께서 우리 청소년 분들께 강력한 응원의 한마디 좀 기운을 팍팍 불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소년 여러분 오늘 좀 이따 공연이 이어지겠죠.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 교육장님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기 그때 제일 좋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나를 소중하게 여겨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미래와 꿈이 꼭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꿈축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순간 아주 가장 큰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행사 제목이 중랑 청소년 꿈 온택트 축제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무대에서 여러분들 꿈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말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이루어지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정말 뜻깊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끼리만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없잖아요. 이 영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온라인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많이 소문 내주시면 그분들이 함께 이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계속해서도 3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는 우리 중랑구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축제들,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중랑구 청소년 하면 우리 다 같이 화이팅! 이렇게 외치면서 2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랑구 청소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